악마의 질병 치매, 걸리면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며 가족도 추억도 습관마저도 사라지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연쇄살인마가 치매에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결말을 알고 보면 안 되는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벌써 70대가 된 노인입니다. 주인공은 은희라는 딸도 하나 있는데요. 딸은 28살입니다. 친딸은 아니고 입양했어요. 그리고 이 70대 할배가 바로 연쇄살인마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젊었을 적 이야기고 지금은 살인을 은퇴했어요. 마지막 살인은 25년 전이었는데요. 같은 문화센터를 다니던 여자를 죽이고 돌아오던 중 차 사고가 크게 납니다.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서 뇌수술을 2번이나 해요. 그때 머리가 이상해진 건지 이제 살인을 그만두고 마지막으로 죽인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래서 딸 은희를 입양했어요. 미친 사이코패스죠. 암튼 그때 뇌수술을 해서인지 연쇄살인마라서 하늘이 벌을 내린 건지 치매가 와요. 종종 헷가닥합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에서 동네에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은희한테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혼자 생각을 합니다. 설마 내가 죽인 건 아니겠지? 한 번은 또 치매기가 도졌는지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고 차에서 내리는데 앞에 차 트렁크에서 피가 나오고 있어요. 앞사람이 차에서 내리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데 눈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었죠. 이 새끼는 무조건 살인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연쇄살인도 이 새끼 짓이구나. 문제는 주인공이 놈을 알아본 것처럼 놈도 주인공을 알아봤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며칠 뒤 은희가 갑자기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요.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봤더니 그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놈이 은희를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근데 문제는 주인공이 놈을 기억을 못해요. 분명 어디서 본 적 있는 얼굴 같아서 물어봤더니 놈은 주인공을 처음 본다고 하죠. 나중에 메모장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구나. 은희가 위험하다. 은희한테 그놈이 살인마니까 절대 만나지 말라고 말을 해보지만 애초에 증거가 없기도 하고 이미 콩깍지가 잔뜩 씌인 은희는 그냥 아빠가 치매가 많이 심해졌구나 싶어서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라면 놈이 은희를 죽일 게 분명합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된 이상 먼저 놈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치매 걸린 연쇄살인마의 최후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뒤 잠에 들어요. 눈을 떠보니 몸엔 원인 모를 상처들이 있고 뭔가 개운해요. 그래서 기억을 잃은 사이에 설마 내가 놈을 해치운 건가? 생각하던 찰나 있어야 할 게 하나 없습니다. 바로 은희였죠. 아무리 찾아도 은희가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합니다. 내 딸이 살해당한 것 같다고. 그리고 범인도 누군지 알 것 같다고. 경찰이 찾아오자 주인공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갑자기 주인공을 체포해요. 은희를 죽인 살인죄로요. 주인공은 자기가 범인이 아니고 그놈을 잡아야 한다고 열심히 항변합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그놈이 나타납니다. 체포하러 온 경찰 중 한 명이 바로 그놈이었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강력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원치 않는 분들은 소설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놈이 말합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딸 없어요. 아저씨가 죽인 건 딸이 아니고 요양보호사 김은희 씨예요. 아니 은희가 내 딸이 아니라고? 요양보호사라고? 그럴리가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마당에서 시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런데 은희가 아닌 어린아이의 시체였죠. 게다가 이미 백골인 걸 보아하니 좀 오래된 시체입니다. 주인공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시체, 도대체 누구의 시체일까요? 이후 은희의 시체도 발견이 되면서 주인공은 체포가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 시체의 정체는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죽였던 여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아이의 이름도 은희였죠. 여기까지가 살인자의 기억법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소설로 직접 읽어야 더 충격이 크게 오는데요. 1인칭 시점으로 소설돼서 화자 말만 들리기 때문에 더 철석같이 믿게 되거든요. 게다가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제목처럼 일기나 메모처럼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일기장 훔쳐보듯 주인공 입장에서 쓴 글들을 읽다 보면 당연히 주인공 말을 더더욱 잘 믿게 되고 주인공을 나름 걱정하기도 하거나 응원도 하면서 읽던 독자들은 결말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의 말을 도대체 왜 믿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에이 소설이니까 믿지 현실에선 이런 사이코패스 새끼들 말을 왜 믿냐? 과연 그럴까요? 생각보다 우리는 관대한 편입니다.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써져 있는 글 같은 경우도 너무 쉽게 믿어요. 주작일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게 단순하게 유머글이라면 그냥 웃고 넘기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뭐 혐오를 양산하는 글이거나 잘못된 정보가 담긴 글이라면 손해가 막심하겠죠. 인터넷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쪽 의견만 듣거나 카더라나 뭐 찌라시 이런 걸 무턱대고 믿은 다음 아닌 말고식으로 치부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최대한 크로스 체크를 하거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정보나 카더라를 굳이 퍼다 나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애초에 뭐 가십거리 퍼다 나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누가 나락을 가네, 누가 이런 실수를 했네, 이런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솔직히. 어쨌든 결국 믿어야 할 건 남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가 진짜 무서운 점은 나조차 나를 못 믿게 만든다는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그걸 정말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